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심층 탐색하는 풍문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노 3세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또다시 악재에 맞닥뜨렸다고 하는데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에 이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김필주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주 기자, 그 금융위원회하고 선물위원회에서 현대약품에 대해서 제재 결정을 내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이 증서인은 현대약품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이 매출 인식 시점에 이 판매 장려금을 제하지 않고 이 수익으로 인식을 했고, 그리고 결산 시점에는 이 판매 장려금과 미지급 장려금을 이 과소 추정해서 이 매출과 매출 채권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7년간 매출을 인식돼서 판매 장려금을 이제 그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예, 판매 맞습니다. 장려금을 장부에다 기재하지 않고. 예, 아하, 그러면 이게 매출이 과소하게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자, 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현대약품이 이 뻥튀기한 매출 채권 금액은 2013년에 116억 원, 그리고 2014년에 115억 원, 2015년에는 130억 원 이렇게 쭉 돼서 2019년에는 2억 원, 2018년까지는 매년 이 100억 원을 넘기면서 과대 계상된 이 매출 채권으로 이익이 과대 늘어난 이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연간 지금 뭐 표를 잠깐만 보면 116억, 115억, 130억 네, 뭐 쭉 보면 거의 100억 초반대였다가 2018년에는 189억 뭐 이 네, 정도, 2019년에 2억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럼 판매 장려금, 네. 판매 관리비, 그다음 미지급 이용해서 분식 해결한 결과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현대약품은 이 판매 촉진 정책으로 이 판매 장려금을 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이 장려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려금은 판매한 수익에서 차감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니까 이 매출이 계속 커지게 잡히는 겁니다. 또한 이 결산 과정에서 이 판매 관리비와 이 미지급금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또 줄이는 방식으로 이 재무제표를 또 허위 작성하면서 단기 음. 순이익과 이 자기 자본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선인은 현대약품에게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하고 해당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럼 증선위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한 거네요. 앞으로 이제 3년간은 회계감사 감사인을 우리가 직접 지정하겠다, 네, 증선위에서. 그리고 요거 너희들 이거 분식회계 한 거니까 검찰에다 통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아하, 그러면 그 현대약품 그동안 그 회계감사하면 회계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 법인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증서인은 그동안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해온 이 한영 회계법인에도 과징금 그리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음, 30% 추가 적립, 음, 그다음에 현대약품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을 했습니다. 음. 이 상장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거짓으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제3자인 외부 전문가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그럼 저는 사실 갑자기 대본 없는 거 여쭤봐야 되는데, 네, 아니 회계법인이 이 책임을, 이게 회계법인한테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가 제대로 회계 결산을 한 건지 네, 장부도 들여다볼 수 있고 통장도 들여다볼 수 있고 예. 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건지 확인해 달라 다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럼 이 감사가 제대로 하나도 안 된 거라고 보는 건가요? 예, 특히 이 현대약품처럼 자산이 이 천억 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음. 재무제표에 대한 이 외부 감사 의무뿐만 아니라 음. 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왜곡이 없도록 정한 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증선위의 판단인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 한영 회계법인도 이거 지금 책임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예, 근데 한영 회계법인에서는 뭐 감사 보고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다면서요? 판매 장려금을 핵심 감사 사항이다. 네.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일단 이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2월 16일 회사가 공시한 이 감사 보고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판매 장려금을 핵심 감사 사항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심 감사 사항으로 이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를 했는데 관련 문제가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의 내부 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진단을 한 겁니다. 아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회계법인의 책임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식 회계를 많이 했다 그러면 한 그 회사에도
당연히 책임이 큰 것인데 예. 이거를 그 위탁받고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회계법인이 그거를 우리가 판매 장려금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생겼다. 그럼 회계법인도 뭐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눈 감아 줬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없다든가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예. 현대약품 경영진은 이번에 사태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이 내부 통제 관련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 회사와 그리고 해당 관계자들에게 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추후 결정해서 이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하, 이게 현대약품 경영진들이 그 일부러 그랬는지 뭐 다른 그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눈에 뜨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못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대약품의 재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11월만 기준으로 재무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매출액은 202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2020년에 1,329억, 2021년에는 1,398억, 2022년에는 1,62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30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 15억 원, 그다음에 7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간 단기순 손익은 2020년에 21억 원, 2021년에는 마이너스 31억 원, 2022년에는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적자를 계속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30억, 15 마이너스 15억, 79억 됐다가 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 30억일 때 당기순이익은 21억, 마이너스 15억일 때는 또 마이너스 31억, 79억일 때는 또 마이너스 1억. 와, 이거 좀 이렇게 재무제표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잘 네.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건데. 예. 아, 근데 이 흑자 전환됐다고 공시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앞서 올해 1월 11일에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를 냈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럼 뭐 돈 우리 많이 이제 흑자 전환 됐습니다라고 했지만 또 이게 따지고 보니까 과거에 좀 누적된 네. 뭐 저기 분식이 있었다. 네. 야, 이거 그럼 이 공시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대본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공시 이거 허위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한 달 뒤인 2월 8일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시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77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기존에 밝힌 내용과는 달리 2억 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을 했는데요. 이 정정 사유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중 변동사항 발생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현대약품 관계자는 1월 공시 당시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흑자 전환했었다. 하지만 이후 1월 19일 금감원에 이 조치 사전 통보로 과징금을 손익에 반영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아니 이거 외부 감사 중에 뭐 변동사항 발생돼서 이거 과징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과징금을 계산해서 적자 전환이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영회계는 이거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예, 일단 당시에 한영회계법인도 문제점을 네. 발견을 했습니다. 이 한영회계법인은 2021년 초 2018년도 감사 보고서 정정을 통해서 이 미지급 판매 장려금 과소 계산과 이 결산 조정 오류로 2017년과 2018년 당기순이익과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수십에서 수백억 원 가량 과대 계산됐었다라고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당시 감사 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감사 결과 역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사태가 불거진 만큼 이를 믿은 소액 투자자들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2021년에 그 2018년도 감사 보고서 정정 통해서 아 이거 좀 결산 조정 오류하고 장려금 과소 계상이 됐다. 네, 그래서 뭐 2017년, 2018년에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수백억 가량 뭐 과대 계상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이게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해놓고 아 감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 1, 2천만 원도 아니고 맞습니다. 인력도 아니고 수백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감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일반 투자자들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예. 이거에 대해서 현대약품 입장은 뭐 어떤 거예요? 예, 일단 현대약품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고의가 아닌 이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2021년에 이 판매 장려금 이 미반영 내역을 반영해서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을 했고 감리 결과 수정한 금액의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이 회계 오류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이게 고의가 아니라 관리 부실이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는 관리 부실, 고의 이 애매한 경계선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고의가 아닌 관리 부실이라면 능력이 없다는 얘기로 좀 읽혀지기도 하는데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예, 일단 이 회계 기준을 위반한 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현대약품에 대해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갔고요. 28일부터 현대약품 거래 정지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 장기간 주식 거래가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현대약품은 지난해 11월 말 기존 이한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24.26%를 보유하고 있고요. 2만 7천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많은 파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하, 제가 이 마지막 이 조치사항에서 제재 수위를 느끼면서 참 이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좀 비교가 갑자기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소환하게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그 횡령 사건이 1,000억이 네, 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워낙 회사가 재무력이 튼튼하다 보니까 그 커버가 다 됐고 예, 보완이 되고 뭐 일부 뭐 금덩어리 회수도 하고 뭐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네, 여기는 지금 소액 주주들이 무려 2만 7천 분이나 계신데 이분들이 다 피해를 떠안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아하, 참 저 관계 당국에서도 좀 제대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소액 주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그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